빛이 펼쳐내는 아름다움. 차가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100일간 펼쳐질 빛의 파노라마. 빛 축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미 내 맘은 그곳으로 푸른 하늘로서 스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 축제장이 아니라 마치 폐가에 온 듯한데 잔뜩 긴장한 박경윤 리포터. 오늘 주제가 뭐 이렇게 막 공포 체험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우, 깜짝이야. 낙엽이었구나. 깜짝 놀랐어.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이따 알 수 있어요. 그거 PD님들의 당부 멘트 알고 계시죠? 옛말에 이래서 이 방송인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요, 오늘 왜 이렇게 추워요?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아니구나. 추워. 아직까지는 정말 썰렁한 분위기. 다만 곳곳에 세워진 조형물과 가지각색의 조명들만이 이곳이 축제장이란 걸 짐작해 해주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상 불가. 과연 잠시 후 이곳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사실 이곳은 무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양잠단지인데 4년 전 이곳에서 처음 겨울 빛축제를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빛축제를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어둠이 내려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빛축제. 그 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체험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녁이 돼야지 불을 켜고 그래서 낮에는 사실 저희 카페밖에 이용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카페에 오시면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뭐 차를 드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이차에 그러니까 조예가 깊으신 삼원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보이차에 대한 전반적인 뭐 이렇게 설명도 들으실 수 있고, 저기 우리 김빈교 작가라고 유화 그리시는 화가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유화를 같이 그리는 체험도 하실 수 있고, 또 도자기 페인팅에 일가견이 있으신 작가분이에요. 그래서 도자기 페인팅도 직접 그림 그리면서 그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양잠단지 한켠에 마련된 카페에서는 차 전문가와 함께 향긋한 보이차를 마시며 다양한 차 이야기를 나누는 다도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따뜻한 차 한 잔과 즐거운 이야기로 몸과 마음을 녹이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카페 한쪽을 활용한 작업실에서는 유화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또 작가와 함께 유화를 그리거나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 페인팅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박경윤 리포터도 도전해 봤는데요. 과연 그녀의 작품은? 저 피디님 비웃고 있는 거 보니까. 어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긍정. 멋진 사진을 빼놓을 수 없죠. SNS용 사진도 확보하고 드디어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해가 지고 수백만 개의 전구가 밝혀지면서 본격적인 빛축제가 시작됐는데요. 그야말로 눈이 호강하는 풍경입니다. 야, 이거였어요. 딱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서야 여기가 어떤 모습을 변화할지 조금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른 한번 구경 떠나보시죠. 야, 아까랑은 전혀 다르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빛축제를 즐겨볼 시간. 낮보다 더 신나는 밤이 시작됐습니다. 박경윤 리포터, 오랜만에 그네 타고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데요. 평범한 목요일 밤
하나 둘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 평소엔 쉽게 감상할 수 없는 축제인 만큼 가족과 연인,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많은 이들이 축제장을 찾습니다. 와, 우리 아버님, 어머니, 아들 두 분 이렇게 가족 나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여기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원주에 살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오늘 생일이라서 같이 뭐 외식도 했다가 네. 또 군위골 비축제가 어제부터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기 빛도 좀 아름답게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기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빛 생기고 저기 좀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 보고 나면은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까, 멋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예. 야, 그럼 선물 받으셨어요 따로? 네, 받았어요. 아, 선물을 받으니까 이것도 마음에 드는 거죠? 네네. 야, 아니 아까 전에 여기가 그곳 맞죠? 헉, 낮이랑 밤이랑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낮의 풍경과는 몰라보게 변한 꿈속 같은 공간. 이 비축제에서 모두들 손꼽는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은하수 빛의 정원. 뽕나무밭이 빛나는 정원으로 변했습니다. 그야말로 뽕나무밭의 환골탈태. 관람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데 멋진 인생 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축제 하이라이트. 음악과 빛의 조화, 뮤직 라이팅 쇼. 형형색색의 빛과 함께 어우러지는 음악에 모두가 흠뻑 빠져듭니다. 이렇게 음악과 빛이 하모니를 이루었던 정말 밤하늘의 수놓은 그림이었잖아요.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 네, 노래도 좋고 빛도 예쁘고 해서 애들도 재밌게 봤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밤에 너는 나보다는 밤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축제. 그 매력에 흠뻑 빠지다 보면 어느새 추위도 잊게 되는데요. 깊어가는 겨울을 더욱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빛축제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빛의 향연과 함께 한다면은요, 이 정도 추위쯤은 싹 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곳에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난 좀 더 구경하러 가야겠다. 표정으로 첫 번째 힌트, 동작으로 두 번째 힌트. 꼭꼭 숨어서 웬만해선 찾기 힘들다는 전 누굴까요? 오징어, 낙지, 노노노. 맛있는 문어 요리. 날 따라와. 싱싱함은 기본, 맛과 영양 만점인 오늘의 주인공 문어. 쫄깃하고 탱탱하면서도 부드럽고 입안에서 녹는다는 문어의 맛있는 이야기, 맛의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 실화냐? 새벽 2시 2분 촬영 실화냐? 오늘 맛의 기술에서 필요한 문어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그나저나 이 문어를 잡는 데 도움을 주실 우리 셰프님이 여기 어디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세요 셰프님? 무서워요. 얼른 좀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셰프님? 셰프님 어디 계세요? 혹시 여기요?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저기 있습니다. 거기 가만히 계세요 셰프님.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진짜 고생 많으시다. 예. 아니, 이런 어둠 속에서 이렇게 문어 잡은 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문어 잡은 지가 벌써 한 3, 4년 돼가고 있습니다. 3, 4년요? 예. 그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한 달에 보통 한 20일 이상. 와, 이렇게 새벽까지 나왔는데 한 마리 잡고 가야죠, 여러분. 이 문어 이 녀석 반드시 잡고 말 테다.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예. 문어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바다가 속이 보이죠? 진짜요? 예, 이런 식으로 이 수경을 이용해서 돌틈이나 이런 곳에 유영하고 있는 문어들을 발견했을 때 이 갈고리로 이렇게 낚아채서 잡는 방식입니다. 네네. 야행성인 문어가 캄캄한 밤 먹이 사냥을 나왔다가 딱 걸리는 건데요. 돌과 색이 비슷해 꼭꼭 숨어 있으면 도통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오, 대박! 와, 진짜 있긴 있네요. 예. 이야, 작네요 오늘. 야, 이게 작다고요? 예. 충분히 근데, 야, 진짜, 아이고. 청정해역 깨끗한 바닷속에서 풍부한 먹잇감을 먹고 자란 제주 돌문어입니다. 이런 정성이 들어갔는데 이거 문어면이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녀석 맛있게 먹어줄 테다. 자, 돌문어도 잡았으니까 본격적인 맛의 기술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제 그 새벽에 정성스럽게 잡은 이 문어 2마리 이제 손질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셰프님. 문어 손질법 간단합니다. 문어에 밀가루와 굵은 소금을 뿌려서 문질러 주는데요. 이때 문어 빨판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좀 세게 문질러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동작을 2-3번 정도 반복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는데요. 반질반질 깨끗하게 윤기 나는 문어로 재탄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맛의 기술 들어갑니다. 자, 셰프님 이거 이제 손질 다 끝났으니까 넣고 이제 요리하면 끝이겠어요? 아닙니다. 또 남았어요. 예. 그 전에 이 숙성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맛의 기술, 바로 깨끗하게 손질한 문어를 하루 정도 저온 숙성시켜라. 그 비밀은 바로 이 육질에 숨어 있습니다. 돌문어는 피문어보다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숙성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숙성한 문어를 갖고 탕을 끓였을 때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문어를 이용한 탕을 만들 예정인데요. 탕하면 육수가 또 중요하잖아요. 새우, 멸치, 표고버섯, 붕어머리, 양파와 대파 등 육수 고유의 맛을 살려줄 재료들을 우려내는 것이 필수인데요. 육수 베테랑 재료들 사이에서 존재감 뽐내는 것이 있었으니 아니죠. 두 번째 맛의 기술의 주인공 엄나무입니다. 아니 그 삼계탕 할 때만 들어갔던 그 엄나무가 여기에도 들어가네요. 엄나무를 넣으면 엄나무는 이 관절염이랑 신경통, 통증 완화에 좋은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기력이 좀 떨어졌을 때 닭과 만나면 기력 보충하는 데 최고입니다. 게다가 엄나무를 넣으면 좀 더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상의 맛과 영양을 탄생시키는 육수는 5시간 동안 팔팔 끓이면 완성이 됩니다. 문어와 궁합조기로 빠질 수 없는 닭. 정성스럽게 준비한 육수에 닭과 갖가지 채소들, 여기에 들깨가루 등을 넣은 후 오늘의 주인공 문어까지 얹어주면 문어와 닭이 만난 환상의 보양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정성과 자연을 담아 더욱 특별한 요리랍니다. 문어를 이용한 별미로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죠. 바로 문어 라면입니다. 문어 라면은 갖가지 해물과 채소를 문어와 더불어 만드는데요. 물은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서 끓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소주를 넣어서 해산물의 냄새를 잡아주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고 해요. 라면 고유의 맛도 살리지만 문어 라면의 특별한 감칠맛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개한 맛의 기술은 바로 이 간새우입니다. 그 물의 양을 일반 라면 끓이는 것보다 조금 더 잡거든요. 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발하면서 해물도 잘 익어야 되고 또 너무 또 물이 없으면 라면이 짜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육수와 그 다음에 간새우가 들어가서 라면이 해물이랑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더 나는 거죠. 맛의 한 수 간새우로 더욱 맛깔나게 완성한 문어 해물라면. 한 그릇에 푸짐하게 담긴 맛. 벌써부터 호로록 짭짭 마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 음식을 먹기 전에 문어 본연의 맛을 먼저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문어가 제대로 안 삶히면 진짜 딱딱하거든요. 맞아요. 부드러워요. 아, 국물 더 좋아. 잠깐만요, 이거 닭도 있잖아요, 닭. 예, 닭도 드셔보세요. 닭도. 아, 닭도 맛있어. 탱탱한 문어와 꼬들꼬들 면발의 조화 어떨지 궁금하시죠? 아, 근데 셰프님 진짜 정성스럽게 잡은 그 문어라서 그런지 네. 평소에 먹던 문어 요리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매번 이렇게 잡으러 나가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힘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록 흔한 라면이지만 저는 그 제주의 싱싱한 자연이 주는 해산물로 제주의 바다를 다 넣는다는 마음으로 라면을 한 그릇 끓여도 끓이거든요. 맛있는 문어 요리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손질된 문어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 하루 정도 전 숙성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특제 육수로 깊은 맛을 살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어 해물라면의 감칠맛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간새우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맛과 영양 가득한 문어 많이 드세요. 왔노라 보았노라 먹었노라. 맛과 영양 보장된 제주 바다의 돌문어. 오늘 식탁은 맛있는 문어 요리로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깔끔하고 격정 있는 분위기. 과자 하나도 분위기 있게 먹고픈 우리네 여심. 하지만 그게 어디 쉽냐고요. 모델아웃이니까 이래놓고 살지. 어떻게 이래놓고 사냐고. 자로잰 듯 반듯한 욕실하며 호텔과 레스토랑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홈텔 앤 홈스토랑 지금 시작합니다. 파리도 낙상할 것 같은 깔끔한 인테리어. 이 거실 주방 이대로 똑대다가 우리 집에 옮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우, 주부 들어오면 눈을 떼지 못하겠어요. 남편들은 같이 못 올 곳이야. 싹 다 바꾸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돈 들어가는 거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성비를 요즘 많이 따지시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도 이제 실측을 나가고 이제 상담을 드려보면 위에 상부장이 좀 깨끗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는 밑에 하부에 도어를 필름 작업이나 도어 일부 교체를 통해서 좀 저비용으로 교체를 하실 수도 있고, 하부도 같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시면은 디자인 느낌이라든가 집에 변화를 주실 수 있으세요.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벽면 한쪽을 벽돌로 장식한 거 많이 보셨죠? 핀 조명 하나에 카페, 호텔 느낌이에요. 벽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집안 한복판에 벽돌 이게 가능해요? 벽을 다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벽돌 단면을 재단을 해서 그 부분을 일부 붙이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시공도 단순하기 때문에 호텔이나 카페 느낌도 낼 수 있어요. 또 안 쓰는 물건 늘어 세워놓기 쉬운 곳이 바로 베란다인데요. 이 평이한 모습이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 파티션을 세워서 공간을 나누고 파벽돌을 장식하면 또 하나의 비밀 공간이 생긴 느낌이죠.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카페 아니에요? 저절로 차 한 잔 마시고 싶고 맥주 한 잔 갖다 놔도 좋겠다. 네. 인테리어는 공간과의 싸움이잖아요. 똑같은 구조도 아이디어가 덧대지면 색다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부부 금슬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가 요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작업하는 모습이나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신혼 부부나 이제 젊은 층만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중장년이나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도 되게 선호하는 디자인이세요. 네. 욕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보통은 욕실에 타일을 많이 붙이는데요. 요즘은 타일이 사라지고 있대요. 아니, 손바닥에 느껴지는 이 감촉이요. 집집마다 화장실에 있는 타일이 아닌데요, 이건? 네, 맞습니다. 일단 타일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매지가 없죠. 사이사이 매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곰팡이랑 이제 세균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요거 시공하는 게 문제일 것 같아. 벽 타일 다 떼내고 이것도 몇 날 며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타일을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타일에다가 덧방하여 시공을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욕실이 완성이 됩니다. 어머! 욕실 바닥 느낌 마치 카펫을 깐 느낌이랄까요? 폭신폭신하면서 미끄럽지 않습니다. 예전 콘도나 호텔에 쓰이던 소재가 이젠 집 욕실에도 쓰인다고 하네요.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예요. 이제 타일이 아니라 이제 쉽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며 빠르게 건조가 되고 저착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일보다 덜 미끄러우세요. 맞다. 왜 아직 안 와? 누가 온다고 그랬어? 아유, 누구긴 원소냐고, 혜연이. 아, 그래가지고 이 꽃병도 넣고 이렇게 막 치우고 그런 거야? 이럴 때 한번 치우지 뭐. 아유, 평소에 좀 치우고 살아야지. 집 치우는 게 어디 나 혼자 하는 일이야? 에이, 어디야 또? 화장실 가, 화장실. 손님 오는 날이 대청소 날 똑주부 손길이 분주합니다. 여보! 아, 왜 이렇게 불러? 아니, 치우는 김에 친구들 오면 이런 것도 좀 정리 좀 하고 그래야지. 이게 뭐야? 아이, 다들 똑같이 저렇게 졌지. 다를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수건 하나만으로도 우리 집 욕실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어요. 정리의 달인과 함께 접어보는 호텔식 수건 접기. 요렇게 한번 접어볼까요? 먼저 수건 반쪽을 대각선으로 접고요. 그리고 접은 상태에서 또 반. 그런 다음 뒤집어서 또르르 말아준 후에 끝을 안쪽에 쏙 끼워주면 호텔식 수건 접기 완성입니다. 쉽죠? 수납도 훨씬 많이 돼요. 정말 이게 뭐라고? 수건만 바꿔서 접었을 뿐인데 이렇게 단정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제 친구들한테 감각 있는 주부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세면기 물때죠. 손님이 오지 않아도 늘 접하는 부분이라 가족 위생에 신경 쓰이는데요. 설탕을 골고루 수전과 세면기에 뿌리고 박박 문지릅니다. 이런 홈은 사실 이제 손으로 문질문질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지요. 뭐 칫솔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요거만 있으면 돼요. 이거 재활용 쓰레기에 넣었다는 휴지심인데. 네, 제가 아까 재활용통에서 주워왔어요. 이렇게 휴지심 끝을 이용해 구석구석 닦아내면 말끔하게 청소 완료. 물 한번 뿌렸는데 보세요. 뽀득득한 게 아주 개운하죠. 네. 아니, 설탕이 뭐라고 이렇게 네. 때를 싹 빼준대요? 설탕에는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얼룩들을 잘 제거해줄 수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고대로인가 몰라. 얘는 나이도 안 먹나 봐. 당신 보다가 보니까 주름이 들려. 그지? 주름이 풀이지? 얘들은 스푼 같은 것도 이쁘게 놓고 친구들 왔는데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게 뭐야 이게? 얘들 아니야. 원래 입상 대화가 이런 거. 잠깐만요. 싸우지 마세요. 제가 이 냅킨으로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냅킨으로 레스토랑 분위기 내기. 먼저 냅킨 석장을 이렇게 겹치고요. 뒤집어서 양쪽을 삼각형으로 접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려서 홈 사이에 스푼을 넣으면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수저집 완성. 간단하죠? 손끝도 야무져 보이고요. 손님 올 때 꿀팁으로 활용하면 좋겠지 뭐예요. 이거야말로 수건 접기보다 더 쉽지 뭐예요. 그렇죠. 네. 이 사람 어디 갔어? 여보! 나 이렇게 감각 있는 여자야. 왜 이래 진짜? 교양이 이렇게 나 감각 있는 여자야. 왜 이래 정말? 홈텔 앤 홈스토랑. 이번엔 레스토랑을 집안으로 불러드려 볼게요.
아우, 이 스테이크만큼 또 이 밥상을 거창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드시거나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있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요령만 아시면은 쉽게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스테이크용 살치살을 구입해서 앞뒷면 골고루 소금과 후추, 올리브오일, 허브를 발라서 넉넉 잡고 30분 정도 재워줍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 오일이나 버터를 두르고 고기를 올려놓는데요. 소리부터 춤을 춥니다. 이 소리가 파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소리나 어떤 비주얼적인 것이 더 식욕을 돋구죠. 처음에만 육즙이 나가지 않게 처음에만 센 불에서 하시다가 나중에 중약불로 하시면 됩니다. 네네. 먼저 센 불에서 2분 정도 굽고 뒤집어서 다시 2분을 구워주면 충분합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이제 팬을 한번 닦아낼까요? 안 됩니다. 이 상태로 이 육즙을 가지고 소스를 만들 거거든요. 소주잔 하나 정도 육수나 물을 부으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하시고 페페론치노를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인분 정도의 그 소스가 나옵니다. 아니, 뭐 더 들어갈 거를 놓치신 것 같은데요. 소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진하고 뭐 달달하고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지셨잖아요. 근데 스테이크를 구우면서 나온 육즙을 가지고 만든 본연의 그 소스이기 때문에 정말 맛있어요. 쉽고 간편하게 만든 소스를 고기 위에 뿌려주기만 하면 멋진 스테이크 완성! 레스토랑 분위기 한껏 살릴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만들 요리는 타파스인데요. 스페인식 에피타이저입니다. 빵 한쪽 면을 팬에 구워주고요. 구워진 쪽에 마늘을 잘라서 문질러 주는데 이 맛이 일품이래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냥 문질. 요리에 마늘 향을 입히는 거예요? 네네. 마늘 향을 입히면 그 부재료들이랑 같이 섞이면서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많이 하시면은 속이 아프니까 조금만 하세요. 적당히. 네네. 식상에 마늘 소스를 바른 후 연어나 치커리, 과일, 뭐 좋아하는 재료들을 보기 좋게 올려서 한 입 크기로 고정시켜주면 타파스 완성됩니다. 색감대기가 참 예쁘죠? 자, 이번에도 꼬치 요리 갑니다. 호박은 소금, 후추 뿌려주시고요. 새우는 짠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페페론치노만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버섯하고 파인애플은 그릴에서 살짝 구워주시면 되고요. 요즘 핑거푸드라고 해서 손으로 간단하게 집어먹을 수 있는 요리가 유행이잖아요. 준비한 재료들을 꼬챙이에 끼워서 감각 있게 준비합니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칼을 대고 썰 수 있으면 그냥 바스러질까 부서질까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도 이렇게 드시는 것이 파티의 완성이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럼 그럴까요? 네. 금세 뚝딱뚝딱 홈파티에 격을 올려줄 홈스토랑이 차려졌습니다. 이 소스만 정말 궁금했는데, 야, 이렇게 기막힌 맛을 내나? 소스 맛이 괜찮으세요? 매콤함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 어머, 맛있다. 그리고 여기다 장식용 꽃 같죠? 요 빵에 어우러진 마늘과 과일의 상큼함, 거기에 골라 먹는 재미의 꼬치 요리까지. 아니,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색감하며 맛, 그리고 보여주는 이 풍성함, 뭐 하나 놓칠 게 없는 밥상이에요. 네네. 손님 오신다 그러면 엄마들이 많이 당황하시고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색감을 잘 살려서 만들어 보시면은 좋은 손님 대접할 수 있는 파티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한테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당장 약속을 잡아야겠어요. 네네. 생각난 참에 전화를 해서 나를 잡아야겠더라고. 기다려라, 친구들아. 이사를 앞두고 조금 색다른 팁을 얻고 싶었던 분들께, 또 지금 있는 우리 집을 내 손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픈 분들께 알뜰한 팁을 드립니다. 집으로 들어온 호텔과 레스토랑, 여러분의 보금자리에 행복을 더합니다. 지난주 김섬주와 산타스틱, 괴산 도명산을 찾았습니다. 도명산에서 만난 특별한 풍경,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느껴지는 마애불입니다.
되게 분위기가 너무 영험하다. 네, 되게 이 돌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게 또 거대한 자연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을 지나면 드디어 정상입니다. 사실 정상이에요. 아, 진짜요? 해발 642m, 도명산에 올랐습니다. 지금 색감이 진짜 불난 것처럼 산의 이 단풍이 진짜 산을 뒤덮었네요. 맞아요. 단풍고 불났다고 하면.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가을빛으로 물든 괴산 도명산에서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도명산도 식후경, 섬주 씨가 준비한 가을 도시락입니다. 이 맛에 산에 오르죠. 아, 역시. 많이 잘 드세요. 먹겠습니다. 네. 이거 집에서 네. 쌀쌀 소스 만든 거예요. 어때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좀 더 건강한 맛이라고. 그렇죠. 건강한 맛 나죠. 맛있어요. 여기 단풍이네, 단풍. 아, 좋다. 단풍. 살사 소스와 나초, 그리고 비엔나 소시지 구이. 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한 섬주표 도시락입니다. 이런 멋진 전망의 레스토랑, 부러우시죠? 꿀맛이죠? 네. 아,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좋은 음식과 이렇게 또 좋은 사람, 좋은 풍경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최고의 레스토랑 아니에요? 아, 전 최고의 싶습니다. 아, 그때는? 여러분도 최고의 만찬을 즐기고 싶다면 산에 올라보세요.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지금부터는 즐거운 포토타임. 그쵸? 따스한 햇살과 붉은 단풍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가을산. 그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봅니다. 이쯤에서 산타스틱! 산에서 인생샷 찍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사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찍어주는 사람과 그 찍히는 사람. 네. 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네, 자연스러운. 맞다. 친한 사람하고 산행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찍어주다 그러면 당연히 경직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친한 사람이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찍으면 되게 편안함과 그리고 즐거움이 이게 묻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수아 작가의 카메라에 담긴 섬주 씨. 수수한 자연스러움이 아름답습니다. 어수아 작가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면 섬주 씨는 사진을 잘 찍히는 사람입니다. 사진 잘 찍히는 데에도 요령이 따로 있다는데요. 그러면 솔 씨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비슷한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세상 내가 제일 예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 아, 저도 그게 되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나의 결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밝게 못 웃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밝게 웃는 자신감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모델인가요? 좋은 모델이죠. 이제 자신감이 그렇죠. 많으니까. 도명산 정상에서 가을 햇살을 맞으며 찬란한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하산할 시간. 첨성대를 향해 내려갑니다.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조망이 정말 산타스틱합니다. 이제 하산하네요. 사실 먼저 가요? 학소대에서 출발해 첨성대로 내려가는 코스. 학소대에서 정상까지는 3km 남짓. 정상에서 첨성대까지의 거리도 비슷합니다. 하산길은 바위산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압능 구간입니다. 재밌는 바위네. 도명산 정상에서 첨성대로 향하는 하산길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곳곳에 있는 철계단과 바위길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명산은 지금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산 전체를 화려하게 물들이는 단풍입니다. 가을 산에는 가시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을 산은 해가 짧은 데다 해가 지고 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계절에 꼭 챙겨야 할 등산 복장 산타스 팁 알려드릴게요. 가을 산타스 팁이 있다고 하는데 수아 씨 어떤 거죠? 바로 장갑, 장갑? 그리고 넥워머. 넥워머. 이거 두 개만 쓰면 가을 산에 문제 없나요? 손끝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 목 주변, 목 주변 체온만 조금만 유지를 잘 해줘도 굉장히 따뜻하게 산행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목하고 손만 따뜻해도 전체가 따뜻한 것 같더라고요. 다만 쉴 때는 재킷을 좀 입고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산 위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제 앞는 구간이 끝나고 폭신한 흙길이 이어집니다. 부드럽고 순한 숲길을 달립니다. 어수아 작가는 마라톤과 MTB뿐만 아니라 트레일 러닝도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트레일 러닝의 매력은 제 스스로에 대한 시험, 도전, 그리고 열정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라톤은 포장된 도로에서 달리지만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산이나 그런 비포장 도로를 자연을 즐기면서 그렇게 달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산에서 달리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거나 그런 부상의 위험은 있지만 본인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이제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또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마라톤보다는 트레일 러닝에 더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껏 예쁘게 치장한 가을산을 걷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너무 예쁘다. 단풍 천국. 두 사람은 가을의 마지막 추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산에 걸으면서 함께 얘기하고 좋은 이런 풍광들을 보니까 또 공기와 햇볕 그리고 그런 섬주 씨의 이렇게 선한 영향력 때문에 좀 많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덧 하얀 구곡이 가까이 보입니다. 와, 다 왔다. 아니야, 이제. 저기 예쁘죠? 응.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던 도명산 가을 여행. 하얀 구곡의 아름다운 물빛과 멋진 바위산, 그리고 고운 가을빛까지 어우러진 완벽한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는 편인데 이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더 담아주고 싶고 더 찍어주고 싶은 그런 많은 욕심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촬영하면서 보면 그 감독님들의 그런 열정과 즐거움이 정말 담는 매력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어수아 작가의 깜짝 선물. 산타스틱 제작진의 열정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줬네요. 어수아 작가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느덧 산타스틱 촬영한 지도 반년이 지났는데요. 개인적으로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아무하고나 잘 안 친해지는데 배려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익숙해서 소중한지 몰랐던 우리 동네 골목에 숨을 불어넣는다. 역사가 숨쉬는 광양시 광양읍. 한때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번화가였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사람도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이 됐죠. 한적한 이 골목을 지키는 가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좁은 골목, 눈에 띄는 간판 하나. 5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사진관입니다. 광양읍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온 곳이죠. 사진관에서 역사는 깊지. 원래 여기서 처음부터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는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는 말하자면 그 광양읍이라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예식장을 한 10년 했어요. 지금 사진관 자리가 예전엔 결혼식장이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옛 시절 모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았지. 이거 중앙통이요. 명색이가 간양읍. 중앙통? 중앙통이라는 게 간양읍 중앙이라. 네, 어서 오세요. 아니, 면허증 나올 건데 어떻게 찍어요? 여권 사진이랑 같은 거죠? 네, 그 쌍입니다. 기 이렇게 내? 기 상관없어. 기 상관없어요? 네, 예. 눈 크게 뜨십시오.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됐습니다. 금방 나오죠? 네? 지금이? 지금 12시경이 나옵니다. 좀 기다려야 되겠네? 예, 예.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어머니 여기 몇 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아니, 이제 오늘 처음 왔어요. 처음 왔어요?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아버지 대신 사진을 보정하고 있는 한 남성분. 바로 박동기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가업을 잇는 거. 그런 것에 나도 뜻이 있어가지고 가업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또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아버님 일을 대를 이어서 하게 됐고 또 장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래 됐죠. 살림관이 오래됐죠? 이제 생기는가? 아버님 때부터 했으니까요. 오래됐죠. 제가 한 50년 동안. 여기서 결혼 사진 여기서 찍은 거예요. 중앙의 식장. 그렇죠. 맞아. 맞아. 나가 30년 됐는데 여기서 한번 결혼한 것 같아. 오래 하셨네요. 오래 했어요. 대박 우리 중앙사진관 예식장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잘 살더라고. 아마 저기 그 가면 사진 있을 거야. 집에 가면 결혼 사진. 이제 처음 오랜만에 왔는데 참. 오래된 세월만큼 사진관 곳곳엔 이 골목 그리고 광양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진관은 이곳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내 때는 해야죠. 내 아들들은 이제 뭐 다른 일 찾아서 하라고 하지만 이제 내까지는 이제 사진을 해야죠. 카메라로 광양읍을 추억하는 이 골목 가게 사진 한 장을 선물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어두운 이 골목을 환히 비추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캘리그라피 공방인데요. 늦은 저녁 시간에도 학생들의 연습이 끝날 줄 모릅니다. 이곳엔 어떻게 어린 친구들이 모이게 됐을까요? 엄마가 물어봤는데 하라 그래서 그냥 했어요. 엄마가 이름 생겼더라 해서 가볼래 해서. 네, 그래서 왔어요. 책에서 보고 거기서 이제 쓰고 싶은 거를 골라서 쓰는 과정인데 봐보세요. 잘 쓸 거예요. 다른 데서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오게티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알아주실 때까지 저도 제작진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공예를 시작한 지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전에는 출강만 외부 출강 위주로 했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비용이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을 좀 줄이고 싶은 생각에 이게 구도심으로 오기는 했거든요. 광양에 이런 곳이 있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상가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네. 강은주 선생님의 공방은 광양읍의 큰 활력소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열리는 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그분들은 되려 관심이 많은데 아직 광양읍 분들은 좀 덜 하지 않나.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아직 해야 할 일도 가야 할 길도 많은 광양읍. 이곳에 요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한옥부터 일제시대 건축물까지 광양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있는 이곳. 그 역사가 남겨놓은 이야기로 골목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이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문화, 역사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서 이 공간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은 예전 광양읍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 둘레만 549m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 무너져 내린 탓에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 만든 커뮤니티 공간도 읍성 둘레 길이를 그대로 넣어 만들었죠.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유휴 공간들에 이런 공간을 조금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우리 예술가들이 그 속에서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공방도 운영할 수 있고 거점 공간들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다 보면은 문화가 더 형성이 되고 또 이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취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이곳과 어울리지 않은 카페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완전 보물창고예요. 지나다니다 보면 옛날 한옥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옛날 TV, 엄청 막 80년대, 70년대 TV도 있고 그게 저희한테는 보물이니까 쓸 수 있는 자원이고. 홍석 씨는 광양읍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골동품을 수집해 카페 인테리어를 꾸몄다고 합니다. 왜 이곳에 카페를 열게 된 걸까요? 건물들이 다 단층이고 되게 옛 것을 살려놓은 레트로풍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창업을 해야겠다. 상권이 아니라 동네지만 제가 선두주자가 돼서 여기를 뭐 몽리단길이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선두주자가 되면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홍석 씨의 노력 끝에 카페는 동네 주민들의 눈길을 끌고 또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사실 들어오면서 그 얘기는 했거든요. 친구한테 약간 뭔가 이 거리 분위기에는 뜬금없이 있는 곳이긴 하다고. 그래서 더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고. 요즘은 단골 손님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가요? 휘핑 빼드리고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많은 손님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홍석 씨는 음료 한 잔 한 잔에 정성을 담아봅니다. 언니야 있어 언니야. 방금 전화로 주문하신 손님이 도착했네요. 초상권 침해예요 이래. 이렇게 오래된 골목에 젊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니 참 신기했습니다. 여기가 임대가 되게 싸고 임대로 나온 가게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장님들이 이쪽도 장사할 만한 동네다. 다 같이 이렇게 살리다 보면 광양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나오고 여기를 뭐 살리려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을까.
골목 가게 이야기 하나하나엔 광양읍은 잊어선 안 될 소중한 곳이라는 사장님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궁금해지는데요. 광양은 이야기할 게 많아요. 아직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끄집어낸 게 너무 아직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동네에 왔고 이 동네가 잘 커서 저에게 부도 주면 좋겠어요. 하나의 광양읍에 대해서 명예하니까요. 부와 명예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상권, 동네가 아닌 상권이 되면 좋겠어요. 문화를 누릴 수 있고 공연도 많이 이루어져서 그 공연을 서로 이렇게 관람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이곳에 오면 행복하더라 그런 공간, 네 그런 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골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체험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는 골목 가게 사장님들의 바람대로 앞으로 광양읍의 멋진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